어린이 복음 전파가 세계 기독교계의 주된 미션으로 떠오르면서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이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14 윈도우 운동은 어린이 복음과 관련 주요한 의미를 가진 운동인데요. 오늘 CTN 초대석에서는 포14 운동을 오렌지 카운티에 소개하고 지역 어린이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심상은 회장을 통해 이 운동의 의미와 지역 내 영향, 그리고 올해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금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인데 제가 31대, 32대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정말 무엇보다도 제가 이 교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의 전반적인 이 복음의 흐름이 상당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까, 상당히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를 하면서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제가 또 많이 배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더욱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한국 동포들이 건강한 교회에 잘 연결이 되어서 이민사회에 영적으로도, 물론 삶의 현실에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이렇게 교회들에게 잘 연결이 되어서 풍성한 이민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포14 운동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하고 계셨던 그 김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남수 목사님하고 지금 그 당시 풀러 신학교회 루이스 부스라는 박사님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포14 그 전에 템포리 윈도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상을 보면 10도와 40도 위도 그 사이에는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도 닿지 않는 그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템포리 윈도우 안에 있던 그 민족들이 지금 많이 이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거기서 템포리라는 이 단어에서 착안을 해내서 포14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4살부터 14살 어린이, 이 4살부터 14살 어린이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음 미래는 없다. 이런 하나님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루이스 부스라는 박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 전 세계 지도자들 한번 뉴욕으로 초청해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자, 세미나를 열자, 이래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뉴욕에 65개 나라에서 한 350여 명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4살부터 14살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세미나를 오픈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그때 저는 참여 안 했지만 김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모였던 그 65개의 지역에서 온 그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전 세계 지도자를 불러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포14 윈도우 무브먼트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태동이 되었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공산국가나 아니면 해교국가, 이런 나라들 보면 진짜 어린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기 나라의 그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 뭐 특히 북한을 따진다면 태어나면 이제 한 2주 지나면 어린아이를 아예 그냥 그 어떤 교화소로, 어떤 훈련소로 보낸답니다. 어머니 젖도 떼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그 어떤 훈련소에 보내갖고 그때부터 공산 뭐 주체 사상이든지 그런 사상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전통과 그 교리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보니까 유독 우리 기독교라는 이 교회만큼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교육을 그 정도 시키는가라는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는 한 진짜 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 포14 운동의 핵심 전략은 바로 어린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미래는 지금 당장 진짜 어둡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의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많았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론 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핵심 복음 전략 대상자가 이 4살부터 14살 어린이 이 10년간 이 10년 안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포14 운동의 그 전략 대상을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집중해서 이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처음으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것도 또 한인 목회자로서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남미, 뭐 이쪽,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는 정말 이 포14 운동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한인 목사님들은 이 포14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잘 받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를 섬기면서 포14 운동 그 본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한번 오픈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2박 3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 저 연안 지역에서 호텔에서 다 초청해서 같이 모여서 정말 심각하게 이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의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목사님 그 당시 한 280여 명이 오셨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정말 이 길만이 진짜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다들 진짜 그걸 공감하고 좀 기쁨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포14 운동이 이제 어린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의 이 복음화가 만약에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들마다 정착이 된다면 진짜 교회가 새로운 어떤 꿈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보면 대부분 주일학교가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 또 그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늘 그 개척한 교회나 아니면 개척 단계를 좀 지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포14 운동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고 같이 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어린아이가 진짜 몇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자, 이 교회들마다 이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에게 정말 복음을 잘 심어주고 또 교회 생활에 어떤 즐거움을 주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들마다 교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에서 이 포14 운동을 전폭적으로 스포트하고 있습니다. 빌 황이라는 장로님 한 분이 본인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경을 듣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잘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그러면 진짜 이 성경을 들을 때 같이 앉아서 같이 들을 때도 성경의 그 생생한 현장을 잘 재현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드라마 바이블인데요. 드라마 바이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하면 전 세계 언어로 대부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성우 한 사람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진짜 귀한 크리스찬 배우들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또 배경음악 다 다시 넣고 이래서 자기
그 나라의 은혜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해놓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414 운동과 연결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잘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414는 4살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이 그레이스 멀시 재단에서는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 아니면 요즘은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계속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에게 연결해서 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상호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또 서로 동역하면서 이 그레이스 멀시 재단과 이 414 재단이 함께 항상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어린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좀 우리 교육자분들을 좀 편안한 대로 좀 초대해서 좀 편안하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 4살부터 14살 어린아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번엔 크루즈 배 선상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그 크루즈 그 상황이 같이 모이는 장소가 잘 허락이 안 됐는데 아마 이제부터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크루즈에서 진짜 우리 또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아마 그 롱비치에서 엔세나다, 이 왕복 4박 5일 코스로 이제는 진짜 모든 걸 좀 휴식도 드리면서, 그 414 재단에서 그걸 원하더라고요. 정말 와서 마음껏 쉬시면서 진짜 이 어린이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인식하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 정도만 해도 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그레이스 멀시 재단에서도 후원도 하고 414 재단에서 후원해서 전액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전액으로 이렇게 섬기는 참 귀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와보니까 그때는 뭐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아니면 참 남미 쪽에서 자기들이 찾아오시더라고. 오셔서 제발 시애틀에도 좀 이런 운동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방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었던 이 414 이 무브먼트가 4살부터 14살 어린이 복음화가 정말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발전해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신문사나 아니면 또 저에게 연락해 주셔가지고 같이 진짜 이 어린이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어린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귀하게 세워줘서 이 귀한 복음이 진짜 대대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혼탁한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이런 귀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또 우리 어린이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걸 또 이웃에게도 알려서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동역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